개인적으로는 저는 뉴캐슬 바라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재미를 위해서 첼시가 PSG하고 크럴 결승 리벤지 매치 붙는 게 맞지 않냐 이러는데, 어차피 이번 16강 재미는 진짜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PSG랑 바르샤 만나도 개재밌어요. 서로 역경이 좀 많아가지고 덴벨레에다가 베라티 있지, 네이마르 있지, 메시 있지, 안 좋게 엮인 그 기억들이 많아서 더 재밌는 거는 PSG하고 바르샤가 맞긴 해요 여러분. 그게 맞아. 그리고 엘리케도 있어. 네가 첼시 팬이니까가 아니라 정말이야. 솔직히 첼시 PSG 만나는 거 크게 알 바 아니에요. 옛날에는 진짜 많이 만나고 해가지고 역사가 좀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쾌한 구석이 없어 서로. 이번에 그리고 또 바르사 같은 경우는 드로 페르난데스를 PSG로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엮여 있는 게 참 많아요. 이번에도 맨시티와 레알 마드리드가 만나게 된다고 한다면 양 구단의 팬들은 승부 조작을 주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레버쿠젠하고 바이언이 만나는 것 또한, 그리고 첼시랑 뉴캐슬이 만나는 것 또한 흔치 않은 3연전을 만들 수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양 감독 간의 지략 대결을 볼 수 있어요. 당근 지옥 같은 거죠. 단기간 내로 서로를 파해시킬 만한 전술을 진짜 이따마시로다가 다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을 거야 분명히. 나 라키티치 머리 심은 거 신기하긴 하네. 근데 M자가 아주 덜 가려진 느낌인데. 오늘 라키티치 바르샤 레전드라 그래서 진짜 첼시랑 PSG 붙이고 지들 뉴캐슬 붙이면은 16강, 8강, 4강 모든 토너먼트에서 모두 다 리그 페이지에서 순위가 더 높았던 팀이 무조건 2차전 홈을 차지합니다. 연장전 갔을 때 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통계상으로도 좀 더 2차전 홈이 승률이 높았던 느낌이 있고요. 약간 롤에서 레드랑 블루 진영 중에 블루 진영 승률이 좀 더 높았던 거 생각하시면 돼요. 라크티치 뭐해? 맨시티랑 레알인가요? 야, 레알아가 맨시티인데? 야, 이거 승부조작이다. 가서 청원 넣으세요. 이거는 공식 성명 들어가야 돼. 이런 보데랑 스포르팅 확정이죠. 진짜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냐? 야, PSG랑 첼시네. 바르사랑 PSG가 훨씬 더 재밌지 솔직히. 대회 흥행을 위해서는. 이러면 뉴캐슬하고 바르사 확정이네요. 여러분 이거 승부 조작인데? 청원 넣죠 같이. 말이 안 된다. 리버풀 갈라타사라이. 그럼 알레티하고 토트넘 확정이고요. 근데 알레티하고 토트넘 만나는 것도 좀 궁금하긴 하네. 토트넘이 챔스에서 괜찮게 했어가지고 또 알레티 상대로는 어떤 변수를 일으킬지에 관해서 우리가 또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아탈란타랑 바이언. 야, 해설할 맛 안 난다. 같다 그냥. 나 진짜 모나코 개 짜증나네 지금 생각해도. 나 모나코를 이렇게 열심히 응원해본 적이 없거든요 최근에. 얘네 퇴장 아니었으면 진짜 이거 몰랐던 건데 1, 2차전 다 등신같이 퇴장당해가지고 슈발 저거 못 보냈단 말이야 PSG를. 하다못해 누노 멘데스 카드 한 장이라도 더 뜯어주던가 그랬으면 누노 멘데스 16강 1차전 못 나오는 건데. 진짜 개열받네 그냥. 자, 이렇게 나왔고요. 16강 뚫고 올라가서 리빙님하고 한 판 붙고, 그 다음 강맨코어하고 한 판 붙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이라는 시나리오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코그 흥행을 위한, 그리고 월드컵 버프까지 받으면서. 엘리케가 그 말을 했었어요. 나는 첼시랑 만나고 싶다. 제일 만나고 싶다. 클럽 월드컵에서의 복수를 하고 싶다. 그래서 엘리케의 염원대로 이렇게 대진이 나왔고, 첼시, PSG는 저걸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첼시 좋댔어요. 이거 2차전 때는 쿠쿠레아 나오긴 하는데 1차전 때 쿠쿠레아 못 나오고요. 그리고 PSG 입장에서 뭐 빡센 구석이 없다고 보는 게 뭐 그나마 리그 우승 레이스를 범하면서 이걸 해야 된다는 건데, 첼시는 그 주간에 뉴캐슬하고 홈 경기 있기도 하고, 그리고 더 리그에 간절해야 되는 팀은 솔직히 첼시라고 난 생각하긴 해요. 더 부담을 많이 돌려야 되는 팀은. 솔직히 PSG가 리그왕에서 승리 따내는 거는 그나마 첼시보다는 확실히 쉬운 편은 맞으니까. 애초에 객관적인 전력 자체도 첼시보다 높았던 팀인데 족같습니다. 그래서 콜파머의 폼 복귀가 지금 16강까지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어. 지난 시즌에 PSG 그 클럽 월드컵 결승전에서 돈나룸마 빼고 모든 멤버가 다 살아있는데, 첼시는 거기서 콜일 빠졌고 쿠쿠레아가 1차전에 빠지고, 그리고 콜파머가 사실상 없는 새끼나 다름이 없어요 솔직히. 그리고 카이세도도 그때보다 폼 떨어져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좋게 봐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첫 경기 PSG와의 원정 경기 때 1실점까지만 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솔직히 가장 현실적으로 뭐 기대컨 하다가 두드러 맞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으니까 그냥 심적인 안정을 가져가고 싶으면 그 정도로 기대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좀 더 설레발 떨고 싶다, 무승부 더, 나는 뭐 멘탈 타격 없다, 승리 기대하시고요. 그리고 2차전에서 뒤집는 시나리오를 그리는 게 가장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 1차전에는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 그 부상 이슈, 결장자 이슈, 폼 이슈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PSG가 작년보다는 지금 폼이 떨어진 상태인 건 확실한 것 같아서 클럽 월드컵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팀이 PSG긴 하거든? 첼시보다 더 피해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리그에서 로테이션을 그렇게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클럽 월드컵 런업을 다 해버리는 바람에 주전 자원들의 대부분이, 그래서 지금 전반기부터 시작해서 1, 2월까지 코어 자원들의 부상 이슈가 진짜 많긴 해요. 그래서 매치핏이 제대로 유지가 안 되기도 하고, 어떤 경기에서는 실제로 그래서 모나코한테 격침당할 뻔했었고요. 근데 그건 있어요.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관한 불확실성 때문에 족같아하는 거지,
알지? 솔직히 내가 쉽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 첼시. 진짜 접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1차전 때 너무 지고 들어가야 되는 각이 명확하게 보이니까 그게 짜증나는 거지. 솔직히 뭐 별로 막 엄청 크게 빌릴 것 같진 않아. 그러니까 그 총합 스코어가 2점 차가 안 날 것 같아. 1점 차로 누가 이기고 올라갈 것 같아. 물론 퇴장만 아니라면, 퇴장 빼고 봤을 때, 퇴장이 아니라면 그럴 수 있다. 근데 퇴장 나온다? 그럼 뭐 이제 이거 해야지. 이러면 아스날이 되게 편해지긴 하죠. 이걸 딱 봤을 때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이유가 뭐냐면, 아스날이 지금 레버쿠젠을 이기고 올라갔을 때 만나는 상대가 스포르팅 아니면 보데글림트가 된 거고, 그리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솔직히 가장 약한 두 팀이 지금 만나게 되는 대진표가 아스날하고 묶여버렸고, 그나마 견제될 수 있는 대상이 바르사 정도라는 건데, 반대로 바이언이 겪게 된 대진표 같은 경우에는 아탈란타를 이기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레알 마드리드랑 맨시티가 있어서, 그래서 이 둘 중 한 팀을 만나고 나서 4강을 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는 아스날이 바이언보다 순위가 높은 메리트, 즉 아스날 홈에서 했던 그 1등 결정전, 그 경기에서 이긴 대가, 그 혜택을 확실하게 누리고 있는 대진표가 나왔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건 한낱 대진 눈에 불과하긴 하지만, 지난 시즌에는 리버풀이 PSG랑 만나게 되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재앙 같은 상황이 나와버렸고, 실제로 16강에서 광탈을 했기 때문에 작년을 생각한다면 올해도 그런 대진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해볼 수도 있었지만 아니었고, 솔직히 저는 아스날 다음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는 팀은 리버풀이라고 저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긴 합니다. 8강 갔을 때 아스날만큼 어렵진 않지만 평균적으로 만나게 되는 라인업들의 이 강도가 바르사랑 약간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르사 뉴캐슬 만나고 나서 뭐 알레티 만나는 거, 솔직히 알레티랑 토트넘 중 한 팀이 8강에서 올라왔을 때는 다른 매치업보다 쉬워 보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16강에서 좀 더 어려운 난관이 있긴 하니까. 근데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는 16강이 쉬운 상황이고, 그리고 올라갔을 때 PSG랑 첼시 이 정도면 8강에서 만날 만한 전력이라 그렇게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그렇다 그래서 뭐 운 빠르다 이건 아닌데, 어쨌든 뭐 이건 결국 대진 운이다 보니까. 아니야,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갈라타사라이를 되게 낮게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개 못해요. 솔직히 보면서 와, 튀르키예 축구 산업 돈 투자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오바스럽게 잠깐 들 정도로, 그 챔피언스리그에서 내가 봤던 경기에서는 진짜 못했어. 진짜 말도 안 되게 못했어요. 아무리 유벤투스가 저기 갈라타사라이보다 좋은 팀이라고 하더라도 챔피언스리그에 그래도 올라온 팀인데, 홈에서 5대1을 내놓고 퇴장당한 상대를 대상으로, 근데 2차전에서도 퇴장당한 상대를 대상으로 원정이라고 한들 3점차 승리를 이제 정규 시간 내로는 허용하면서 연장전까지 간 거부터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갈라타사라이가 리버풀하고 붙은 이 대진표에 관해서는 리버풀이 그나마 좀 전체적인 팀 중에서는 좋게 만난 편이라고 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16강 매치업 중에서 가장 쉽다고 생각해요. 전력 차가 제일 크다고 생각해. 그리고 맨시티랑 레알, 여기가 가장 최악 중에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최악을 뽑으라면 저기예요. 그래도 바이언은 리그 순위 높았으니까 여기 혜택 받고 올라갔어. 근데 맨시티는 직행 티켓을 딴다고 한들 순위가 낮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딱 보여준 케이스라고 봅니다. 저는 이거 실제로 맨시티가 8등이었죠. 그 리그 페이지 통과했을 때 어떻게 레알 마드리드를 만나고 올라가서 바이언을 만날 수가 있는가. 16강부터 4강까지가 다 빡세요. 가장 난이도가 높아. 내가 봤을 때 당장의 퍼포먼스는 레알 마드리드가 아쉬운 편이라서 뭐 알레티보다 약하지 않냐, 어느 팀보다 약하지 않냐 뭐 이럴 수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선수들의 이 능력치가 말도 안 되게 높아서, 오버롤 자체가. 그래서 언제 사고를 칠지 모르는 잠재력을 지닌 지뢰 같은 팀하고 붙게 되는 거라 거기서 좀 부담감이 있고, 이기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현재 지금 유럽에서 2등 정도로, 어떻게 보면 1등이라고 누군가 말할 수도 있고, 그런 바이언하고 붙게 되는 건데 이건 결코 쉽지가 않죠. 그리고 전체적인 대진을 봤을 때는 간략하게 봤을 때 오른쪽이 조금 더 쉬운 건 맞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강팀들 시선에서 봤을 때 그나마. 근데 막 꿀조다 라고 말할 팀은 아스날 말고 없는 것 같습니다. 아스날이 제일 행운의 여신이 도와준 조야. 이거는 가장 완벽하게, 가장 이상적인 대진. 솔직히 레버쿠젠하고 경기하고 뭐 1차전 터트렸어, 만약에 진짜 막 4대0 나왔어, 2차전에 쉴 수 있어. 8강 갔을 때도 솔직히 부담이 별로 없죠. 이거는 리그 레이스랑 같이 병행하기 너무 좋은 구조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FA컵도 내 기억에 16강까지 진출했고 거기서 쉬운 상대를 만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8강 4강까지 가더라도 챔피언스리그에서 그나마 이 정도 매치업이 나왔기 때문에 부담을 덜 수 있다. 리그 레이스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대진표가 나왔어요. 1등을 하기 때, 근데 이건 여러분들 운빨이라고 해서 막 되게 부당하다고 생각할 건 없다고 생각하는 게, 1등을 했기 때문에 받게 되는 정당한 대진표라고 생각해요. 애초에 지난 시즌부터 챔피언스리그는 리그 페이지를 통해서 철저한 그 이득 분배를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순위에 따라서 짜르륵 이렇게. 알레티랑 토트넘 어떻게 될 것 같냐고요? 저거는 알레티가 솔직히 저는 이길 것 같긴 해요. 알레티가 지금 바리오스 부상 기간 동안 좀 폼이 너무 안 좋았고, 훌리안도 제대로 지금 복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물론 훌리안은 폼 복귀를 말하는 거지만 토트넘이 처하고 있는 뎁스 퀄리티에 관한 문제보다 훨씬 더 괜찮은 상황이고, 그리고
그리고 바리오스가 1차전 때 복귀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별 문제 없을 겁니다. 아마 스쿼드 그 가동시키는 데 있어서. 그리고 뉴캐슬하고 바르사 같은 경우에는 기마랑이스가 4월 중반까지 못 나오는데 저걸 설마 바르샤가 못 이길까? 난 저거 바르샤가 못 올라오면 말 안 된다고 생각하긴 함. 진짜. 그러니까 바르샤 에이스 한 명 빠진 거랑 뉴캐슬 에이스 한 명 빠진 거랑 퍼센티지로 봤을 때 난 뉴캐슬이 좀 더 영향이 크다고 보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전반기에서 가장 누군가는 전반기 뉴캐슬 MVP라고 꼽는 그 기마랑이스가 빠져있는 상황이라 이거는 차이가 너무 크고, 그리고 리브라멘토 같은 경우도 풀핏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 지면 말이 안 된다고 봐. 진짜로 개떡을 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적어도 바르샤가 2차전에서 홈에서 만났을, 물론 홈에서 힘을 빼기 위해서 이겼다 싶으면 뭐 힘 빼가지고 스코어가 많이 안 벌어질 수도 있는데, 예상이요? 예상은 코그에서 합시다. 코그에서 오늘 영상 녹화해야 돼가지고. 잠깐 퍼센티지나 볼까? 옵타 퍼센티지 놀이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클럽 월드컵 때보다는 우승 확률이 낮긴 할 텐데, 아스날 우승 확률 27%, 바이언 14.2%, 리버풀 12.8%. 리버풀 좋은 편 맞다니까 실제로. 그 다음에 맨시티 10.79%, 바르셀로나 7.72%, 첼시 6.86%. 그래도 6번째 순위로 우승 확률이 높다. 그 다음 뉴캐슬이네? 뉴캐슬이 PSG보다 높은데요? 이건 왠지 모르겠네. 자,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2.78%입니다. 대주전이 진짜 안 좋다는 뜻이죠. 스포르팅,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 다음에 토트넘 허스퍼, 아탈란타, 레버쿠젠, 그리고 보데글림트, 갈라타사라이까지. 첼시가 왜 이렇게 높지? 토너먼트에서의 능력을 되게 좋게 봤나? 옵타가 그런 것도 다 어느 정도 반영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게 아닌가. 근데 이거 사실 큰 의미 없긴 합니다. 그냥 뭐 또 어떤 경기 나오면 완전 뒤바뀌고 그래갖고. 근데 현 시점에서 옵타가 바라보는 데이터 분석에 의한 퍼센티지는 이렇다는 거.